2026년 대한민국은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계엄령을 선포하려 했지만 군 내부의 반발과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다. 국민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고 결국 정부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경제는 붕괴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으며 행정 시스템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미군을 투입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한반도 전역에 미군이 상륙했다. 인천, 부산, 평택 등 주요 항구와 공항은 순식간에 미군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미국 군인들은 한국 군인들과의 합동작전 계획을 더 늘렸으며 한국 군부대는 미국 군부대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AI를 결합한 로봇 군부대까지 대한민국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의 영토로 편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거센 논란이 일었지만 미군이 이미 서울과 주요 도시를 점령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반대 세력은 없었다. 미국의 지배가 확립되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반도 남쪽 지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되었고 대한민국의 국기는 내려지고 성조기가 휘날렸다. 한국 원화는 폐지되고 공식 화폐는 미국 달러로 변경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미국식 교육과 행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한국의 법률은 미국 연방법으로 대체되었다. 놀랍게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졌고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인프라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생활 수준이 급격히 개선되자 오히려 새로운 체제에 만족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완전히 통제하게 된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영토를 위협하는 독재 정권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검토했다. 미군은 38선 일대를 군사 요새로 만들고 첨단 무기를 배치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긴장 고조를 우려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 앞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북한은 도발을 시도하려 했지만 미국의 정보망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앞에서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 내부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며 내부 혼란을 조장했고 김정은 정권은 극도의 위기에 몰렸다. 결국 미군은 북한에 대한 무력 통일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갖추었다. 미국이 통치하는 한반도는 점차 안정화되었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며 미국의 보호 아래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북한과의 긴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굳어져 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새로운 미국의 한반도는 더욱 강력한 경제와 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